야, 수진아. 지금 파리공항인데 비행기표가 취소됐다잖아.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 누구신데요? 환갑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 이 가족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오후에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60살 김말순과 32살 딸 박재희가 대한항공 카운터 앞에 나란히 줄을 섰습니다.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으로 다리는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엄마, 이번 여행 진짜 좋았지? 에펠탑 야경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제이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네. 비즈니스석의 특급 호텔이라니.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텐데. 말순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린 명품 가방 쇼핑백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러게. 수진이가 이번엔 제대로 효도했네. 엄마 환갑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을 거야. 내가 봐도 무리한 것 같더라. 말순이 혀를 끌끌 찼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말순이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 뒤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카운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예약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확인해 봤는데요. 시스템상으로 3일 전에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예약 확인서를 받았다고요. 말순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직원 앞에 탁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화면과 대조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예약 번호는 맞는데 현재 시스템에는 취소된 상태로 나옵니다. 예약하신 분이 직접 취소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해? 그게 말이 돼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제희야, 내 폰으로 한번 확인해봐. 빨리. 제이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여행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예약 내역을 누르자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없어. 예약이 사라졌어. 제이가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수진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걔가 예약한 거니까 걔가 알겠지.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죠. 야, 수진아, 나야. 지금 파리공항인데 비행기표가 취소됐다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확인해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말순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 화면을 확인했다가 다시 귀에 갖다 댔죠. 뭐라고? 야, 나야, 시어머니. 수진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그쪽 며느리 아닌데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라는 글씨가 차갑게 떠 있었죠. 잠시 후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아니라고. 감히 전화를 끊어? 공항 로비에 말순의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고 카운터 직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엄마, 일단 진정해. 사람들 다 쳐다봐.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제이가 황급히 오빠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제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 시도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죠. 오빠, 나 제희야. 지금 파리공항인데 무슨 일이야? 비행기표가 취소됐어.
수진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끊어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재희야. 나 수진이랑 이혼했어. 뭐라고?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이혼했다고.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뚝. 재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이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재희야 뭐래? 재호가 뭐래? 말순이 딸의 어깨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엄마. 오빠가 수진 언니랑 이혼했대. 이혼? 무슨 이혼? 우리 떠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공항에서 웃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했잖아. 말순이 제희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나도 몰라. 오빠가 그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대. 아니, 일주일 사이에 이혼이 어떻게 돼? 협의 이혼도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그때 카운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손님을 안내해야 해서요.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말순은 직원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제이가 쇼핑백들을 챙겨 들었고 두 사람은 공항 한쪽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말순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년한테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이게 뭔 짓이야? 말순이 다시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바로 끊어지는 것을 보고 말순은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벤치에서 벌떡 일어난 말순이 공항 바닥을 발로 쾅쾅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해. 8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가 아니래. 그년이 정말 미쳤구나. 엄마 일단 앉아. 사람들 다 쳐다본다니까. 제이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앉혔습니다. 민지한테 연락해 볼게. 민지가 뭔가 알지도 몰라. 제이가 어릴 적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민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안 받아. 왜 다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제이가 불안한 눈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제이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앉아야겠다. 말순이 제희의 부축을 받아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제이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공항 창밖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야 했을 모녀는 파리공항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년 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32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이수진은 같은 회사 영업팀 박재호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수진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저고리를 매만지며 시어머니 될 김말순을 처음 만났습니다. 말순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수진이구나. 재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다. 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수진의 친정어머니 이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는 뭘 하시고? 순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제가 혼자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말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진을 다시 한번 훑어봤죠.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호를 바라봤지만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상견례 내내 재호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수진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어머니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처음엔 다 저러다가 나중엔 괜찮아져. 재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잘할게. 수진은 불안했지만 재호가 자신을 사랑하니 결혼 후엔 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첫 명절부터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죠. 결혼 후 첫 추석, 수진은 시댁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말순이 부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야, 기름이 너무 많잖아. 전이 눅눅해지겠다. 네, 어머니. 줄일게요. 수진이 기름을 덜어내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이번엔 너무 적어. 타겠다, 타. 수진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고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했죠. 시누이 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가끔 과일을 깎아 나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니 힘들지?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서. 제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첫 명절이니까 잘해야지. 언니 진짜 착하다. 오빠가 복 받은 거야. 제희의 말에 수진은 힘을 내서 웃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말순이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이 왜 이렇게 질겨?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국이 너무 짜. 누가 이렇게 짜게 끓여?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제 친구 민지를 며느리로 삼을 걸. 그 애는 살림도 잘하고 순하디순하지. 수진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결혼 1년 차 말순이 수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진아, 네 이제 회사 그만둬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살림에 집중해야지. 맞벌이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밥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 수진은 당황해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좀 쉬면서 살림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재호야, 나 이 회사 다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알아, 근데 엄마가 저러시니까. 한 번만 들어줘. 응? 수진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냈죠. 퇴사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아쉬워하며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수진 과장 정말 아깝다. 승진도 코앞이었는데.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결혼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말순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야,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벌써 3년인데 왜 애가 없어? 어머니, 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이상이 없으면 왜 애가 안 생겨? 다시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봐. 수진은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죠. 아무 이상 없음. 하지만 말순은 그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지가 다 거짓말이야. 이상이 없으면 애가 왜 안 생기냐고. 수진이 친정에 가려고 하면 말순은 또 구박했습니다. 시어머니 두고 친정만 챙기냐? 명절도 아닌데 친정은 왜 가? 어머니,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지. 시집 온 년이 친정 들락날락하면 보기 안 좋아. 수진은 점점 친정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순자와의 통화도 짧아졌죠.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도 수진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수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끊을게. 결혼 5년 차 유일하게 수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시누이 제이였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원래 저래. 나도 맨날 혼나. 우리 동병상련이야.
제이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커피 마시러 가자. 수진은 제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이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죠. 제이가 가끔 건네는 커피 한 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8년간 수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희망, 시누이 제이가 가끔 건네는 위로를 버팀목 삼아 시집살이를 견뎌왔죠. 하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갑여행 보름 전 어느 날 밤 수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고 재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죠. 수지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지. 제 친구 민지. 수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잠금 해제 패턴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수지는 패턴을 입력하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민지와 재호의 대화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죠.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 위로 둘이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죠. 호텔 예약 내역, 식당 예약 확인 메시지,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수백 개의 대화가 끝없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수진 언니 어디가? 친정 간대. 저녁에 보자. 좋아. 기다릴게.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붙잡았죠. 대화를 더 위로 올리는데 화면 상단에 다른 대화창 알림이 보였습니다. 민지와 시어머니 말순의 대화창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수진의 눈이 커졌죠. 어머니, 재호 오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원래 네가 내 며느리였어야지. 저 여자 내보내고 네가 들어와야 해.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재호한테 잘해라.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될 거야. 수지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주선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8년간 구박하던 게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 단톡방을 찾아봤습니다. 자신이 포함된 단톡방 외에 또 다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죠. 말순, 재호, 재희. 3명만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그 단톡방을 눌렀습니다. 대화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죠. 엄마, 수진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간대요. 그래? 그날 민지 부르자. 네, 내가 민지한테 연락할게요. 재호는 별다른 말 없이 이모티콘만 보내놓았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이었죠. 수지는 그 이모티콘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더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비슷한 대화가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죠. 수진 언니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간대요. 그날 민지랑 저녁 먹으라고 해. 수진 언니 이번 주말 동창 모임이래요. 잘 됐네. 재호야, 민지 만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이였습니다. 8년간 유일한 아군이라고 믿었던 시누이 제이가 자신의 스케줄을 다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힘들지? 우리 동병상련이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제이가 이럴 수가. 수지는 휴대폰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시어머니의 계략보다 제희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8년간 이 집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거실로 나왔죠. 수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재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재호가 더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재호를 바라봤죠.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휴대폰. 재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뭘?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그 여자 만났어. 어머니가 소개해줬더라. 수진아, 잠깐만. 잠깐은 무슨 잠깐. 가족 단톡방도 봤어. 나만 빠진 단톡방. 제이도 다 알고 있었네. 재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죠. 수진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8년이야. 8년 동안 나 뭐였던 거야? 재호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수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재호가 문 밖에서 수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수진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수진아, 제발. 수진은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8년간 참고 견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퇴사하던 날, 나물이 질기다고 구박받던 날, 애가 왜 없냐고 핀잔 듣던 날. 그 모든 게 자신을 내쫓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언니 힘들지? 우리 동병상련이야. 제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집에서 나는 처음부터 혼자였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재호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일, 밥 먹어. 식기 전에. 수진이 담담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호는 불안한 눈으로 수진을 살폈지만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을 놓고 숟가락을 챙겼죠. 그리고 어머니 환갑여행 예약 오늘 확정할게. 비즈니스석으로.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 환갑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왜 안 보내드려? 재호는 수진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덮고 가려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수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엄마 걱정뿐이구나. 밥상 앞에 앉은 재호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먹고 얘기해. 수진이 잘라 말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밥을 떴죠. 그날 오후 수진은 여행사 앱을 열고 프랑스 파리 7박 8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특급 호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투어까지 포함된 상품이었죠. 결제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진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돈이면 내 새 출발 자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는 일주일.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시댁을 찾아가 여행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말순이 예약 확인서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비즈니스석의 특급 호텔이라고. 이게 얼마짜리야? 어머니 환갑인데 당연히 좋은 걸로 해드려야죠. 아이고, 돈 아까운 줄 모르나. 이코노미로 해도 되는데. 말순이 입으로는 핀잔을 줬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제이가 옆에서 손뼉을 쳤죠. 와, 올케 언니 최고다. 엄마,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래, 제이도 같이 가. 모녀 여행 다녀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이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올케 언니 진짜 고마워. 내가 파리에서 선물 많이 사올게. 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 수진은 제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내 스케줄을 다 보고했구나. 이 입으로 민지한테 연락했구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수진은 끝까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여행 출발 당일 수진은 인천공항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배웅했습니다. 말순이 쇼핑백과 캐리어를 챙기며 수진에게 말했죠. 야, 우리 없는 동안 집안일 잘하고 있어.
제 호밥 굶기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세요. 에펠탑이랑 루브르 박물관 진짜 기대돼. 올케 언니 다녀올게. 제이가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손을 흔들어 보였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출국장 안쪽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녀가 보이지 않자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돌아서서 공항을 빠져나왔죠.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친정어머니 순자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본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대답 대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8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8년간의 구박,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주선, 시누이의 배신. 순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그 인간들이 8년 동안 우리 수진한테.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그 말 때문에 네가 8년을.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말렸어야 했어. 처음부터 그 집안이 이상했는데 엄마가 막았어야지. 순자가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붙잡고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협의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수진을 봤죠.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사인해.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재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눈이 커졌죠. 에이, 이혼 서류야? 수진아, 잠깐만. 6개월치 카톡 내역 다 캡처해뒀어. 어머니랑 민지 대화도. 가족 단톡방도. 재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 유책 배우자한테는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수진아,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엄마한테 알리지 말고. 어머니 걱정이야? 지금?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인 안 하면 재판으로 가. 그때는 증거 다 공개되고 어머니도 알게 되겠지.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죠. 엄마가 돌아오면 뭐라고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수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환갑여행 출발 6일째 되는 날 수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허탈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여행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귀국 항공편을 찾아 취소 버튼을 눌렀죠. 환불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말순의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가 취소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확인해봐요. 말순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할 뿐 말순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이가 번역 앱을 켜서 겨우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취소됐대. 3일 전에 예약한 사람이 직접 취소했대. 수진이 그년이 진짜 이런 짓을 해?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제이가 다른 항공사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자리를 알아봤지만 당일 좌석은 이코노미석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 가장 빠른 게 4일 뒤야. 근데 가격이. 제이가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어? 쇼핑하느라 거의 다 썼잖아. 합쳐봐야 50만 원도 안 돼.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 돈으로 쇼핑하지 말고 아껴둘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재호한테 전화해. 당장 돈 보내라고 해. 말순이 제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희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재호가 받았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급해. 비행기표가 취소돼서 돈이 필요해. 600만 원만 보내줘. 제희야. 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뭐? 오빠, 지금 장난해? 엄마랑 나 공항에 발이 묶였다고. 나도 힘들어. 수진이가 위자료 얘기하고.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하자. 뚝. 재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순이 제희의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야, 재호야.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돈 보내. 엄마,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수진이가 증거 다 갖고 있어. 위자료 청구한다고. 뭔 소리야? 증거가 뭔 증거야? 엄마가 민지 소개해준 거 카톡 내역 다 캡처해뒀대. 가족 단톡방도.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 나도 몰라.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혼을 했구나. 그제야 이혼의 의미가 실감이 났죠. 엄마, 어떡해. 오빠도 돈 못 보내준대. 제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못하고 공항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과 제이는 공항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온몸이 쑤셨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모아 파리 외곽의 저렴한 한인 민박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여기가 방이야? 좁은 다인실에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4명과 함께 자야 하는 방이었죠. 말순은 태어나서 이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버티자. 돈 구할 방법 찾아볼게. 제이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죠. 민박에서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말순은 끼니를 거르다 배가 고파 민박 근처를 걸었습니다. 골목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죠. 말순은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순애네 집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손님이네. 어서 와요. 정순애라는 이름의 할머니였습니다. 파리에서 25년째 혼자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말순이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격을 보고 움찔했죠. 남은 돈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잠시 후 순애가 된장찌개와 밥, 반찬을 한 상 차려왔습니다. 말순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것을 본 순애가 맞은편에 앉았죠. 한국에서 오셨어요? 여행 중이세요? 네. 근데 사정이 좀 생겨서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밥만 떴습니다. 순애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순애가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반찬은 서비스예요. 아니, 괜찮아요. 돈 낼게요. 됐어요. 타국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뭘. 말순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굶주린 배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순애가 손을 저었죠. 오늘은 그냥 가세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밥값 받으면 내가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오세요. 말순은 얼떨떨한 채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다시 그 식당을 찾았죠. 순애는 반갑게 맞아주며 또 밥을 차려줬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해보실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어요. 8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더니 갑자기 이혼하고 저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네, 갑자기요. 환갑여행 보내줬으면서 비행기표를 취소해버렸어요. 순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도 예전에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가족이 연락을 끊었어요. 손주 얼굴도 모르고 25년째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말순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혹시 그 전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말순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날 밤 민박 침대에 누운 말순은 순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뉘우침이라기보다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이었죠. 말순은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수진이 친정에서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받아든 날부터 수진은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친정어머니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 또 굶을 거야? 엄마, 나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문 열어. 수진이 문을 열자 순자가 쟁반에 죽과 반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수진아, 이제 그만 일어나. 그 집 생각하면서 썩고 있으면 뭐해. 알아, 엄마. 근데 아직은 무슨 아직. 밥 먹고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엄마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아. 순자의 성화에 수지는 며칠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죠. 모녀는 천천히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몰라, 엄마. 아직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이혼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수지는 대답 없이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작은 상가 앞을 지나는데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죠. 상가 유리창에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순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빈 상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플라워 자격증 땄잖아. 그랬지. 꽃꽂이 배운다고 학원 다녔었잖아. 그때 꽃집 하고 싶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퇴사하라고 해서 잊고 있었어. 수진의 눈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꽃집 하고 싶어? 그럼 해. 엄마가 모아둔 돈 보탤게. 엄마, 그 돈 노후 자금이잖아. 노후는 무슨. 내 딸 새 출발하는데 쓰는 게 더 좋지. 수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울지 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잖아. 며칠 후 수지는 그 상가의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수지는 매일 현장을 오가며 꽃집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제이라는 이름이 떴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언니, 나 제희야.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며칠째 연락이 안 됐잖아. 제희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았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혔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지금 엄마랑 나랑 파리에서 고생하고 있잖아. 비행기표가 취소됐다며. 언니가 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뭐? 언니 진짜 그런 거야? 지금 엄마 쓰러질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희야, 나 이혼했어. 오빠한테 안 들었어? 들었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비행기표는 왜 취소해? 상관없어? 나 이제 그쪽 가족 아니야. 남 비행기표까지 내가 왜 신경 써? 올케 언니 진짜 1억이야? 올케 아니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제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파리의 민박에서 제이는 분노에 휩싸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 제희야. 올케 언니가 진짜 미쳤어. 비행기표 취소하고 이혼했대. 뭐? 진짜? 응, 그러니까 지금 나랑 엄마랑 파리에 발이 묶였어. 돈도 없고.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그럼 이제 재호 오빠 혼자야? 나 기회잖아. 그렇겠지. 근데 오빠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 민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재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왜 안 받아? 이혼했으면 이제 나랑 만나야지. 민지는 초조해졌습니다. 한편 재호는 이혼 후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배달음식 용기와 쓰레기로 가득 찼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팀장의 잔소리에도 재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죠. 예전에는 수진이 채워놓은 반찬이 항상 있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지? 재호는 또 배달 앱을 켰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다가 문득 수진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죠. 따뜻한 밥상 앞에서 잔소리하던 수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재호는 민지가 아닌 수진이 자꾸 생각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죠. 수진과 헤어지고 나니 민지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오빠, 나 민지야. 왜 전화 안 받아? 음성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재호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3주 후 수진의 꽃집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수진이 함께 간판을 달았죠. 간판에는 새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봄. 좋은 이름이다. 순자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지었어, 엄마. 그래, 우리 수진이 새봄 맞이하는 거야. 꽃집 오픈 당일 아침 순자가 떡과 음료를 한가득 준비해 왔습니다.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새로 오픈한 꽃집이에요. 들러서 구경하세요. 순자가 활짝 웃으며 홍보를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죠. 여기 새로 열었네. 꽃이 예쁘다. 화분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화분을 포장하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수진은 가게 안을 둘러봤죠.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작은 공간. 내 이름으로 된 가게.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수지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순애 할머니와 주변 한인들의 도움으로 말순과 제이는 겨우 귀국 항공편을 구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열흘간의 고생으로 두 사람은 파리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푹 꺼져 있었고 제희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말순과 제희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희가 재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안 받아. 택시 타자. 그래야겠다. 말순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쇼핑백을 끌고 택시를 탔죠. 택시는 재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째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배달음식 용기들이 현관과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죠. 말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재호야. 엄마 왔다. 거실 소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재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째 씻지 않은 듯 얼굴이 기름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엄마, 왔어? 재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저 꼴을 보니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너 이게 뭐야? 집이 왜 이 꼴이야? 미안해, 엄마. 정신이 없어서.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죠.
말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이혼했냐? 응. 증거를 다 갖고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넌 왜 가만히 당했어? 왜 막지를 못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파리에서 순애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당신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봤냐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 후 제이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연락하는 것이었죠. 민지야, 나 한국 왔어. 파리에서 고생 엄청 했어. 그랬구나. 그래서 오빠는? 민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오빠?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 완전 엉망이야. 그래도 이혼했잖아. 이제 나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죠. 근데 민지야, 오빠가 요즘 연락 잘 안 되지? 응.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 왜 그런 거야? 오빠도 힘든가 봐. 이혼하고 정신이 없나 봐.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나는 언제 만나주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제이는 민지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제이 자신도 오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지는 참지 못하고 재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재호의 집 앞까지 찾아간 것이죠. 오빠, 나야. 문 열어줘. 현관문이 열리고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차림이었죠. 민지야. 왜 왔어? 왜 오긴? 오빠가 연락도 안 받잖아. 이혼했으면 이제 우리 제대로 만나야지. 민지야, 미안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재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6개월 동안 만났잖아. 알아. 근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 좀 쉬고 싶어. 재호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민지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용한 거야? 수진 언니 내쫓는데 나 이용하고 이제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 지금 완전 바보 된 기분이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민지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재호의 집을 나서며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제이도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제희야,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지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제희마저 차갑게 대하자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제희와의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 무렵 말수는 제희에게서 수진의 꽃집 오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 언니가 꽃집 열었대. 동네 사람들한테 떡 돌리고 난리도 아니래. 꽃집? 그년이?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수진이 새 삶을 시작했다는 말에 질투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이름이 세봄이래. 친정어머니랑 둘이 운영한대.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재호 역시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수진의 꽃집 오픈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공유한 게시물이었죠.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카메라를 보며 짓는 그 미소가 재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8년 동안 수진이를 저렇게 웃게 한 적이 있었나? 재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죠. 그날 밤 말수는 파리에서 교환한 순애의 번호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할머니, 저 김말순이에요. 파리에서 도움받았던. 아, 기억해요. 무사히 귀국하셨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돌아왔어요. 감사했어요. 순애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의 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죠. 나는 정말 늦지 않은 걸까?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파리에서 순애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제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뭐 시켜줄까? 아니다, 입맛이 없네. 엄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기운이 없어. 제이는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뒤로 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았죠. 활기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8년 전 처음 만났던 상견례 날, 전을 부치며 땀을 흘리던 명절 날, 병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던 날. 그 모든 순간 수진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말수는 그때 수진의 표정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한 듯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이가 놀라서 물었죠. 엄마,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같이 갈까? 아니다, 혼자 갈게. 말수는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수진의 동네에 도착했죠. 꽃집 세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죠.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얼굴이었죠. 말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손이 떨렸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을 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말이 목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말순을 멍하니 바라봤죠. 말순은 어색하게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게가 예쁘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말순이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가 환갑여행 예약하느라 쓴 돈이야. 받아. 수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수진아. 저 이제 수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고요. 말순이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다 갚아지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받아줘. 수진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돈 주면 다해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떨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죠.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수진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8년 동안 네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로만 봤지.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그래서 널 내쫓으려고 했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 당연해.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순이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죠. 수진은 그런 말순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섰던 말순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감출죠. 어머니. 수진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말순을 붙잡으려는 순간 말순이 그대로 쓰러졌죠. 수진이 말순을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순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수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수진은 말순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말순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진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환자분 뇌출혈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인데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네, 제가 연락할게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희야, 나 수진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제희와 재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말순이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수진이 앉아 있었죠. 제희가 수진을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올케 언니, 왜 여기? 제희야. 재호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그게 중요해? 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수술실 앞에 앉았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고령이시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수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재호가 수진을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사흘 후 말순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죠.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어.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긴 여행 끝,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날의 한마디가 각자의 삶을 바꿔놓았죠. 용서는 늦게 와도 의미가 있고 단절은 때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